넷플릭스 참교육이 논쟁적인 이유는 폭력이라는 코드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. 해결 방식에 폭력 코드가 무조건 다 들어가더라고요. 보니까 저는 1회, 3회랑 5회만 봤는데 오늘은 1화에 대한 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이 폭력 코드가 되게 흥미로웠는데요. 저한테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옛날부터 왜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명예훼손이 거의 압도적으로 쓰이고 사적 제재를 한답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기사에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특이하다. 왜 그럴까? 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하면은 폭행보다 더 중한 범죄예요. 3년 이상이거든요. 3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하. 그러니까 폭행보다 처벌이 더 센 죄인 거죠. 저 스스로는 두 가지 점에서 답을 얻었는데, 한 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, 다른 한 가지는, 이게 폭행은 강자의 수단이고, 명예훼손을 통한 사적 제재는 약자의 수단이기 때문에, 이게 사회 분위기상 허용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. 라고 저 혼자 이제 생각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는 그 강자의 수단인 폭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할까 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흥미로운 포인트였는데요.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참교육 일화의 고증 오류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참교육 일화에서는 그 국회의원 유광필의 아들이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약간 좀 거슬렸어요. 거슬렸다기보다는 저거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저렇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. 재밌게 보긴 했지만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가해 학생의 압도적인 특징이 그렇게 막 잘 나가는 집안 자제들이 잘 없어요. 제가 일을 했던 지역에 외고도 하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서 만든 고등학교, 그 회사의 임직원들, 자녀들 다니라고 만든 고등학교가 있었는데, 2년 동안 200회가 넘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에, 외고에서는 단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. 그 최고 기업에서 만든 고등학교에서는 딱 하나 들어왔었어요. 약간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, 어머니, 아버지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애들이 순해요. 그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 다 계신데 할머니가 키우시거나 아니면 애를 낳아놓고 관심을 안 주고 그냥 내깔겨 둔다거나 뭐 이런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가해 학생인 것 같더라고요. 일을 해보니까 통계가 그래요. 그래서 그 소년재판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가정을 꾸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왔을 때 다시 그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 머무르게 되면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대안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들은 가해 학생이나 소년범들의 압도적인 특징은 집안이 뭔가 엄마 한 명, 아빠 한 명 해가지고 충분한 사랑을 받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저도 교육청에 일을 하기 전에는 이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당연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절대적으로 많나요.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참교육 일화의 컨셉 자체가 뭐 흥미롭긴 했지만은 현실에서 저렇게 꼭 흘러가진 않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김무열, 그러니까 나화진이 그 일화에서 그 빌런한테 당하는 남학생을 그 편의점에서 라면 먹이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일진 애들이 괴롭히면 도망가라.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뭐 해결이 되냐? 그럼 어른들한테 말을 해. 그러니까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근데 요거는 학생의 의견이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잖아요. 그러면은 기가 다 꺾여요.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을 받고 나서
보복 조치를 하면은 가중처벌을 하는 조치가 학교폭력법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학교에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. 근데 2년 동안 학교폭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한 학생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. 거의 대부분 기가 꺾여가지고 차분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 말이 뭔지는 알 것 같지만은 막상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면 가해 학생들은 거의 기가 꺾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. 다음에는 5화와 3화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한번 고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상입니다.